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번 동영상까지 17.3에서 A번 부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올리고폴리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동영상에서는 여기 17단원 남아있는 부분, 많이 남아있지 않아서 여기 남아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나머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선은 우리가 앞에서 바로 앞에 A번 부분에서 봤던 것처럼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할 수 있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시장을 개입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최적인 생산량만큼 생산하고 또 가격 또한 어느 정도 조절이 될 수 있도록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안티트러스트, 확실한 어떤 안티트러스트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와 같은 것은 당연히 정부가 개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맞는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게 개입을 하는 게 맞나 아닌가 이게 지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건가 아닌가 라는 조금 애매한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중에 여기 세 가지를 우리 교과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세일 프라이스를 고정시키는 거, 그다음에 약탈적 가격을 설정하는 거, 그리고 우리말로 여기 타행은 끼워파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리세일 프라이스를 유지시키라고 명령, 강요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길 가다가 조그만한 소매점들이 있죠. 그런데 그 소매점들도 결국은 그 도매점에서 물건을 떼오는 거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도매점에서 소매점들한테 이런 어떤 요청을 한다고 합시다. 이 소매점에 공급할 때는 50달러에 어떤 물건을 공급을 하는데, 야, 이거 니네 소매점에서 고객들한테 이거 팔 때에는 75달러 밑으로 팔지 마. 75달러는 최소한 받고 팔아. 라고 이렇게 명령,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리세일 프라이스 메인터넌스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리테일러에게 야, 어느 정도의 가격은 최소한 받아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이러한 것이 아니 소매점에서 고객한테 꼭 75에 팔아야 돼? 아니 뭐 65에 팔면 안 돼? 뭐 그냥 뭐 마진이 조금 안 남더라도 그냥 55에 팔면 안 돼? 이거 소매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면 아니 이거 도매점이 지가 뭔데? 이거 그 경쟁을 제한하는 거 아주 나쁜 거 아니야? 라고 우선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니 근데 또 이게 그 과연 제 나쁜 걸까? 불법일까? 라고 판단을 하면 또 애매한, 꼭 그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근거는, 아니, 이거 그 도매점이 어떤 시장 지배력을 늘리거나 확대하거나 하려고 했을 거면, 이거를 아예 도매에서 소매로 팔 때, 50이라는 가격, 그러니까 도매에서 소매한테 넘길 때 이 가격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시장 지배력을 늘리려고 할 거지. 이제 이거 75 꼭 받아라라고 하는 거가 이게 뭐 시장 지배력 남용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뭐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그쵸? 그리고 또 두 번째 근거는 뭐이 도매점이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 삼성전자 본사야. 아니면 뭐 LG전자 본사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삼성전자 본사가 소매한테 넘길 때는 50에 넘기면서 소비자한테는 75는 최소한 받아라 라고 하는 상황인 거야. 그런데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는 모습이 만약에 소매점이 가격을 너무 막 경쟁을 해가지고 막 65 아니면 55 이렇게 낮추면 이제 고객들한테 그 소매점에 와가지고 고객들이 한번 뭐 이렇게 보고 만져보고 직원한테 사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는 거 다 소매점 입장에서는 돈이죠. 그런데 이 물건 가격을 너무 싸게 소비자한테 팔아버리면 이제 그런 만큼의 어떤 고품질, 그러니까 본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만큼의 고품질을 소매점들이 제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한 거는 커버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거, 그러니까 고품질의 어떤 상담 서비스, 판매 서비스 그런 거를 다 할 수 있도록 이제 니네가 소매점이 카바를 칠 수 있도록 하는 가격이 75라는 거를 본사에서 이제 그 해서 내려보낸 건데 만약에 소매점들이 너무 경쟁을 하다가 가격을 65, 55 이렇게 떨어뜨리게 되면 아니 이거 본사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고품질의 서비스, 소매점을 통한 고품질의 서비스가 안 나가게 되니까 아 이거는 오히려 75라는 가격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게 어떤 경제적인 효율성을 높이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소비자도 더 좋은 서비스, 뭐 상담이라 됐던 뭐 판매가 됐던 뭐 배송이 됐던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와 같은 리세일 프라이스 메인터넌스라는 것이 언뜻 보면 시장의 경쟁을 악화시키는 보로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또 언뜻 보면 이렇게 또 아닌 것 같기도 해서 이게 요거에 대해서 뭔가 아직 이제 명확한 결론이 안 나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 predatory pricing이라고 해서 약탈적 가격 책정입니다. 뭐냐면 어느 시장에 이 대표적인 게 삼성전자랑 그 SK 하이닉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제 시장에 플레이어가 몇 명이 없어. 그러면 갑자기 내가 이제 소비자한테 공급하는 그 물건 값을 원가 이하로 막 팔기 시작해.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라 쳐?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그거를 보고 자기도 물건 값을 더 내리던지 아니면은 영업을 접고 그냥 시장을 나가던지 그 두 개 선택지밖에 없겠죠. 이제 그래서 삼성전자 목적은 그렇게 약탈적으로 가격을 내리는 것이 이제 제가 망해서 시장 나가게 해가지고 내가 이 시장을 독점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언뜻 의도만 보면 이 프라이스 컷, 이 가격을 내리는 것, 약탈적으로 진짜 막 원가 이하로 내리는 게 이게 시장을 경쟁을 제한하는 거 아니야? 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약탈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행위가 이게 뭐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어쨌든 그 기업한테 아니 원가 이하로 파는 게 이게 당연히 이익이 안 되죠. 근데 그 이익이 안 되는 행위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냥 손실을 계속 그냥 지금 막 손실을 계속 쌓는 거지. 버티는 거지 그냥 참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 나쁜 거냐 시장을 경쟁을 제한하는 거냐. 이제 그리고 두 번째가 의도는 나쁠 수 있는데 이게 가격을 굉장히 낮추는 그래서 원가보다 심지어 원가보다도 밑에 가격으로 책정을 하게 되면 어쨌든 자기도 지금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좋은 거지. 그래서 이 약탈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막 급격하게 낮추는 행위가 과연 안 좋은 면만 있는 건가? 라는 이 어떤 논란이 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애매하게 보이는 부분이 바로 이 타인.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끼워 팔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나 사면 1,000원인데 두 개에 1,500원이야. 뭐 요런 식으로. 그래서 요렇게 끼워 파는 경우를 이거 언뜻 보면 이거 시장 지배력 확대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게 또 언뜻 보면 끼워 팔기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요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뭐 A라는 물건은 15,000이야. 그리고 B라는 물건은 5,000이야. 그래서 지금 이 두 A라는 물건과 B라는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사가 야 이거 A라는 게 물론 좋긴 한데 이거 너 A 사갈 거면 B까지 같이 사가면 내가 2만에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한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하나만 원래 소비자가 사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 나머지 하나에 대해서는 willingness to pay 그러니까 돈을 낼 어떤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이렇게 끼워서 회사가 만약에 할인을 해둔다든지 하면 안 살 거를 사게도 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이게 그 과정에서 아, 오히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게 웰페어 증가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타임, 끼워 팔기라는 것도 그냥 한편으로 보면 이게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근데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사례들, 그래서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요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아, 이게 과연 이게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가? 이제 그러면 제한을 한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정부가 개입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못하게 해야 되겠으나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으니까 이게 또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좀 애매한 모습이 있는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가 이것도 벌써 지금 20년 전의 사례라서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이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거의 그 웹브라우저 크롬 쓰시잖아요. 그쵸? 저도 크롬 뭐 거의 뭐 그러니까 그 액티브엑스가 이게 설치가 돼야 되는 우리나라 일부 사이트 말고는 굳이 이제 저도 크롬을 거의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근데 그 크롬이 나오기 전에 상황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윈도우, 그러니까 OS를 판매하는 회사죠. 만들어서 파는 회사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타잉을 했다. 그러니까 끼워 팔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네 OS를 팔면서 야, 우리 거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같이 사면 내가 원래는 이거 따로 사면 뭐 얼마인데 그거보다 할인해서 해줄게. 그러니까 익스플로러도 같이 사가라. 뭐 이런 식으로 끼워 팔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끼워 팔기에 대해서 미국 정부, 그러니까 미국 법무부에서는 야, 이거 시장 경쟁을 제한한 거다라고 해가지고 법원에 이제 고소를 한 거죠. 이제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은 아니다. 이게 뭐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몇 년 동안, 아니, 지금은 아니고 몇 년 동안 소송을 지금 막 뭐 하다가 이제 결국은 합의를 하는 식으로 종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법원의 입장에서는, 아니, 그,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아,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원래 OS 판매하는 회사인데,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이거를 이제 그 영향력을 행사해서 판매를 함으로써 시장 지배력을 늘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해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거다라고 봤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니다. 이 OS라는 거랑, 그리고 이 익스플로러, 그 브라우저라는 거는 아예 다른 거다. 이 어떤 세상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하면서 이게 나타나는 이거는 자연스러운 진보의 과정이다. 뭐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그뭐 거의 윈도우 아니면 뭐 맥 쓰시는 분들은 뭐 맥 쓰실 텐데 자꾸 OS 그러니까 그냥 기본 컴퓨터 그냥 OS만 설치하면 되는 것들로 자꾸 늘어나잖아요. 예전에는 압축도 꼭 RGB나 아니면은 뭐 그 압축을 풀거나 아니면 압축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윈도우에서 다 해결이 되고 이제 제가 지금 그 RGB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지금 계속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기술 발전의 과정이다.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아예 그냥 컴퓨터 제조사 아니면 뭐 OS 제조사가 이러한 것 저러한 것 기능 다 필요한 거를 다 그냥 다 묶어서 제공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버그도 없고 좋은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 지금 자동차 아니면 카메라 같은 것도 다 예전에는 카메라 아니 자동차에서 뭐 CD 플레이어 아니면 에어컨 같은 게 다 별도로 뭐 따로 설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상은 잘 안 되는데 뭐 그때는 그랬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자동차 사면서 그냥 다 달려있는 거를 우리는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하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뭔가 제조사에서 충분히 다 테스트를 했을 테고 버그도 다 잡았을 테고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사례로 들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 또 마지막 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OS에서 웹브라우저까지 지원되는 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뭐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항변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 논점은 결국 이슈는 이거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지배력을, 마켓쉐어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래서 정부는 아니 PC의 80%는 다 마이크로소프트 거를 OS로 쓰는데 그럼 니네 시장 점유율은 80%다. 그러면 너는 그 지금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고 있는 거다. 거의 너는 독점인 거다라고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을 했다라는 거죠. 아니다. 지금 이 IT 업계가 얼마나 빨리 바뀌고 있냐. 소프트웨어 시장 또한 마찬가지다. 나도,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애플의 맥이나 리눅스 같은 거에 얼마나 지금 갑자기 쟤네가 따라와서 도전을 받고 있냐. 그리고 가격이 PC 가격 중에 도대체 뭐 얼마나 되냐. 뭐 한 10%는 되냐? 뭐 5% 정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뭐가 독점이냐. 그런 어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반박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났냐면 1차적으로는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력이 있고 시장 지배력이 있는 거다. 이제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앞으로 OS 판매하는 부문과 그 어플리케이션 판매하는 부문을 회사를 두 개로 쪼개야 된다라고 이렇게 판결이 났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뭐 요렇게 될 뻔했는데 그러다가 그 재판부가 바뀌었고 다시 어떤 결정이 또 다시 나게 됐냐면 이제 둘이 그러니까 미국 정부랑 미국 법무부랑 마이크로소프트가 합의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 정부가 이제 하라고 하는 몇 가지 제약 요인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뭐 정부도 또 뭐 어떤 것은 수용을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둘이 사건이 합의가 되면서 종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이거는 미국에서 우선은 상황이 종결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지금 유럽 쪽에서는 또 이제 같은 요런 비슷한 뭐 같은 거겠죠? 같은 이슈로 아니 마이크로소프트 니네가 너무 OS 동점하고 있고 거기다가 익스플로러까지 껴 팔고 있어가지고 이거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요렇게 17단원에서는 올리고폴리라는 과점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과점 시장에서는 독점 시장보다는 생산량이 많이 생산이 되고 또 독점 시장보다는 낮은 가격에 판매가 된다는 측면이 있었고 또 이와 같은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 안티트러스트 같은 것들을 로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기도 하더라.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살펴봤던 세 가지 사례 같은 것들처럼 이게 정부가 과연 개입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뭔가 좀 애매한 부분도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번 동영상에서 이렇게 17단원까지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